일단은 뭐 홈페이지를 이제 찾아오시는 거 아시고 유튜브 찾아오시는 거 아시고 그리고 지금 장에서는 VIP 문자 절대 아니에요. VVIP 방 오시고 이런 교육 무조건 신청하시고 3일 6시간 교육해드리고 77,000원. 야, 이건 뭐 강사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바로 지금 전화하십시오. 지금. 자,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 상황부터 볼 거예요. 시장 상황 볼 건데 여러분들께 뭐 하루 이틀 한두 번 설명드린 것도 아니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기준을 잡아드리는데 이렇게 한번 봅시다. 글로벌 시장의 종목군들 그리고 글로벌 시장 차트. 남을 폄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깜이 될 사람들을 갖다 놓고 시황이나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깜도 안 되는 사람 갖다 놓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만 혼란스럽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2015년 이후의 시장의 흐름입니다.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이라는 거는요. 2015년도의 금리를 2015년 12월에 금리를 올려요. 근데 더 멀리 따져서 놓고 보실 때 뭐 지금처럼 시장이 좋으면 굳이 이런 시황도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그래도 한번 간단하게 빨리빨리 해드릴게요. 2003년부터 해서 이렇게 시장이 우리나라 지수로 따지면 512포인트 찍고 뭐 여기까지 2000포인트 넘기고 쭉 뻗어 올라갔잖아요. 우리나라 지수로 따질 때.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이제 지수가 강하다는 건 경기가 좋다라는 거잖아요. 경기가 좋으면 뭐를 합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긴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를 이렇게 올려요. 요 당시에 그 시장의 지수가 별로 안 움직인 것 같은데 이럴 때는 로그 차트라고 있어요. 로그. 뭐냐면은 퍼센테이지 차트. 그 퍼센테이지 차트로 보시면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퍼센테이지고 이게 일반 차트예요. 여러분들 보시는. 그러니까 로그 차트로 보시면은 뭐가 차이가 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10,000원인데 주가가 5,000원에서 10,000원 올라서 만약에 그럼 100% 올랐잖아요. 이게 100%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5,000원이고 이게 이제 10,000원이라고 잡을 때 그러면은 똑같이 10,000원에서 5,000원 또 추가적으로 올라오면은 높이는 똑같이 올라온 것 같잖아요. 그죠? 여기 이만큼 오를 때랑 비슷하게 오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얼마 오른 거예요? 50%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뒷부분에 막 그냥 지수가 더 커져서 뭐 10,000포인트 됐다가 여기서 15,000포인트 되면은 50%뿐이 안 오른 건데 5,000포인트에서 10,000포인트 오를 때랑 비교했을 때 그런 이제 착시 현상 부분을 실질적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로그 차트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굉장히 큰 그 랠리가 나왔었구나라는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그럼 그게 이제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이면은 FOMC가 1년에 8번 열립니다. 8번 열리는데 매번 올렸어요. 한 번도 안 쉬고 이번에는 뭐 가파르게 오르니까 막 힘들어하고 그랬잖아요. 아니야.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를 올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07년도 9월 달에 금리를 인하를 해요. 그러니까 왜 인하를 하냐면 2007년도에 서프라임이 터지거든요. 미국에.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에서 상금융권에 해당되는 서프라임이 무너지면서 경고가 나왔던 거고 그다음에 2008년도 1, 4분기에 베어슨스가 망해요. 그리고 이제 리먼이 망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메릴린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이제 피인수된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정확히 내리자마자 고점을 형성한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정확하게 붕괴가 되죠. 그러면서 금리를 여기서 급격히 인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한다는 거는 9.11 테러 때도 마찬가지죠. 또 2020년도에 코로나19 때도 마찬가지죠. 경기를 부양해야 될 때 금리를 낮추는 거예요. 경기가 정점을 찍고 꺾여진다. 더 이상 그 고금리를 기업이나 개인들이 버틸 수 없다. 금리를 낮춰줘서 유동성을 공급해주자. 뭐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기는 상당한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로 경기가 좋다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게 옳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이제 아니 근데 뭐 다른 데는 뭐 금리 인하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소수 의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헛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그런 의지도 없는데 또 그 글로벌 IB 그러니까 투자은행 쪽의 전망치도 일부는 뭐 UBS 쪽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UBS 쪽은 3월부터 금리 내릴 수 있다 이거야. 응? 왜 경기가 안 좋아서 분명하게 단서가 붙어. 경기가 너무 지금 안 좋은 상태다. 뭔가들 착각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는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3월부터 금리 내릴 거야 이 얘기거든요. 지금 뭐 금리 인하 안 한다고 해서 국내 증시는 왜 빠지나 했는데 거기다 대고 금리 인하 미국에서 금리 인하 안 해서 미국은 사상 최대치 고점을 드디어 이제 S&P 500 지수도 사상 최대 고점을 넘겼단 말이죠. 넘기고 있는데 무슨 미국도 영향을 안 받는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영향받냐 이거야. 아 우리나라는 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뭔 헛소리야. 대만 가권 지수도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5% 밀려 있는데요. 그러면 국내 증시가 지금의 위치라면 사상 최대치 대비 5%의 기준이라면 3,100포인트 있어야 돼요. 3,100포인트. 3,100포인트 갈 수 있느냐 했을 때 다우 사상 최대치, S&P 사상 최대, S&P 500 지수, 500개 우량주의 지수 사상 최대치, 나스닥이 23년도 기준에 1년치 상승률이 44%가 나왔어요. 1년치 상승률이. 이게 나스닥 역사상 20년 만에 최고의 랠리로 나온 거예요. 20년 만에. 20년 만에. 전년도 종가 대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인데, 전년도 종가 대비하면 여기죠. 요 상승률 대비 20년 만에 최고의 상승률. 나스닥도. 그리고 사상 최대치 대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올랐던 쪽이고. 그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미친 듯이 날아가고 있지. 2015년 이후에 2016년 저점에서도 가장 많이 700% 올랐어요. 700%. 시장의 견인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서 나온 거예요. 그 내용이 예를 들면은 뭐 비트코인 채굴 관련된 고사양 그래픽 카드와 더불어서 반도체. 비트코인이 그냥 뭐 동네 뭐 그냥 꼬맹이들 매매하는 그 개념이 아니잖아요. 시장 규모 자체 크죠. 그리고 그게 이제 주춤거리는 과정 속에서 두 번째로는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22년도에 오픈 AI가 생성형 AI, 생성형 AI, 챗 GPT에 관련된 내용을 상용화하겠다라는 그런 내용과 함께 이제 무료한다는 게 상용화의 개념이죠. 50년대부터 형성이 되어 있던 인공지능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상용화되기 시작했고 그 실적 범위가 확인이 된 게 23년도 5월 24일 장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의 실적에서. 그렇게 되면서 또다시 또 한 번의 폭발적인 흐름인데 미국의 빅테크들 전체가 미국의 빅테크 전체가 다 어떻게 한다? AI에 집중돼 있다. 지금 현재 기준에. 거기에 연동되어 있는 반도체를 보자라는 게 지금까지 논리였죠. 근데 그 와중에 두 가지로 분류가 나뉘어진다 그랬어요. 한쪽에서는 무조건 사라. 무조건 사라. 그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2차 전지처럼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 한쪽에서는요. 공급 과잉이다. 이렇게. 근데 윤정도는 두 개를 아우러서 설명드린단 말이에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면 그걸 들어보세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로그 차트를 다시 풀어놨어요. 더 가파르게 보이시라고. 그 다음에 유럽 쪽이 먼저 움직였죠. 이번 기준은.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 터졌을 때 윤정두가 전쟁은 무서운 거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글로벌 시장에 미칠 영향은 일시적이고 없습니다 했어요. 이스라엘 하마스 터지자마자 유튜브 난리 났을 때도 윤정두는 전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다 끝내놨어요. 오히려 기회입니다라고. 유럽이 가장 먼저 21년도에 사상 최대치 고점을 가장 먼저 독일 닥스, 프랑스 까크, 유로 스탁 50, 그 다음에 FTSE가 가장 먼저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먼저 21년도 고점을 넘겼어요. 그 다음에 누구요? 일본이 넘겼는데 유럽은 지금 우리나라 지수 환산으로 3,400 수준.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수준 기준으로 4,000포인트. 21년도 고점을 넘긴 것뿐만 아니라 그 고점 대비해서도 추가적으로 20%에 가까운 랠리가 나와 있어요. 추가적으로. 3만 포인트 수준에서 36,000. 그러니까 20%는 채 안 돼요. 근데 그런 폭등 랠리가 나와 있고 올해 들어서만 10% 이상 폭등해. 올해 들어서만 저점 대비 10% 이상의 폭등입니다. 고점까지가.
올해 들어서만. 그리고 말씀드렸죠. 이게 다 선진 시장이면 우리나라는 개뿔 뜯어먹는 소리를 지금도 하잖아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불과 17일까지도 다들 이렇게 폭등 내린데도 17일까지도 핑계댈 게 없으니까 미국의 금리 인하 소식이 더디어서 못 간데 미친 정신 나간 소리라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럼 대만 같은 경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대만이 월등히 강한데.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중국 상하이 지수를 왜 보냐고. 10시 반만 되면은 중국 상하이 지수 끄집어내서 있잖아요 하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못된 친구들이지만 여러분들도 볼멘 소리 할 자격이 없어요. 능동적이셔야 된단 말이야. 윤정도가 이렇게 하루 이틀 얘기하는 것도 몇 년, 수년, 10년, 20년씩 얘기를 하면은 증권사에 전화해서 우리 윤정도 거는 NH잖아요. 응? NH란 말이에요. 윤정도 지금 HTS가 NH투자증권. 그럼 여러분들이 키움을 쓰신다. 그럼 키움에 전화하셔서 얘기를 해야지. 있잖아. 지금 현재 기준에서 잠시만요. 큰일 났다. 이쪽에 지금 화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지금 화면이 녹화를 지금 뜨고 있는데 녹화 그 틀이 지금 안 보여가지고 잠시만요. 저쪽에서 한번 해볼게요. 그 전화하셔가지고 사실상 그 얘기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찾아오시는 방법 간단하게 안내 드릴게요.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시고 제대로 떴네요. 어필 좀 해야 되겠어요. 왜 그런 사람을 검증 안 된 사람을 갖다 쓰느냐? 아예 학자. 그래서 전화하셔서 윤정두는 윤정두가 그러는데 뭐 중국 증시도 솔직히 볼 필요도 없다고 하는데 우리 쪽 예를 들어 키움 쪽에 중국 증시 보는 화면 좀 알려줘 그러면 콜센터에서 다 알려줘요. 콜센터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콜센터에서 알려주는 내용 보시면서 진짜 뭐 예를 들어서 해외 증시를 봤더니 중국 증시가 아무런 영향이 없네. 글로벌 증시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올리고 난리가 나 있는데 대만도 난리가 나 있는데 뭐 중국은 한 번도 뭐 글로벌 시장에 맞춰서 움직인 적도 없네. 그러면 지금 당장 월요일 날부터도 안 봐야지. 혼란스럽기만 하고. 그냥 10시 반만 되면 할 얘기 없으니까 다들 뭐 중국 증시가 개장이 된다 어쩌고저쩌고 헛소리를 하면 거기에 휘둘린단 말이야. 기본 틀은 뭐예요 지금? 기본 틀은 이거죠.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본 틀은 지금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와의 이격 부분이 발생된 부분에 대한 해석. 그 해석이 기본 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은 여러분들 능동적이셔야 된다라는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자체를 지금 안 해야 돼. 조금 이따 올려드릴 엊그저께 17일 날 22시에 팍스경제TV에서 시황만 25분씩 떠들어대는 내용 그거 참조하십시오 했어야 돼. 어디서 야간 방송, 메인 방송, 10시 방송에 25분 동안 시황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아주 정상적인, 지극히 정상적인. 채널 돌려봐야 이거 뭐 금리 인하가 물 건너 간 것 같고 그래서 시장이 빠지고 그런 정신 나간 소리 말고 글로벌 시장이 다 멀쩡하게 가는데 국내 증시만 좀 어려운 부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부분은 우리가 정정불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해서 글로벌 국가들 쪽에 어떤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형성되는 상황에서는 지수가 좀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해소가 되면은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비교를 많이 해드렸는데 정확히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6년 1월을 똑같은 기준으로 했을 때 빨간 색깔 다우 지수는 이 이격이 굉장히 커요. 돈을 원체 미국이 많이 뿌려서 부양을 했기 때문에 유동성 부분에 상승률이 다른 데보다 좀 더 높은 거고 조금 더 많이 높았었죠. 많이 높았었죠. 그리고 검은 색깔의 흐름은 일본 니케이 지수입니다. 그리고 유럽 쪽에 프랑스 까크를 초록색으로 넣는 거예요. 그럼 비교해 보시면 우리나라의 캔들과 검은 색깔, 초록 색깔은 거의 똑같이 가요. 그리고 방향성은 어차피 똑같아요.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그리고 나서 18년도 12월까지 이제 금리를 간헐적으로 올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악을 쓰고 금리 인하를 주창을 해서 시장이 이제 조금씩 이제 조정을 받았었고, 그리고 금리 인하 과정 속에서 이제 코로나19 터지면서 이렇게 똑같이 바닥 찍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유동성이 속된 편으로 미친 듯이 풀렸잖아요. 코로나19를 바탕으로 야, 돈 뿌려. 각국의 중앙은행, 중앙정부가 경기 부양해야 되잖아. 돈 미친 듯이 뿌렸죠. 속된 편으로.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이 글로벌 시장과 똑같이 이런 사상 최대치. 그러니까 미국만 한 단계 더 그 이격이 더 큰 거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게 갔단 말이에요. 방향성도 비슷하고. 근데 지금의 경우는 마지막 이제 금리를 인상해야 될 시기를 여기서 놓치고 급격한 금리 인상 시기에 요 앞부분에 프리미엄, 거품이 빠진 거죠. 대선 끝나고 2조 달러를 돈을 더 뿌렸잖아요. 그 프리미엄이 이제 빠지면서 21년도에 사상 최대치 고점을 형성했었던 그 지수들이 이제 22년 9월 말 그리고 10월 달에 글로벌 시장에 똑같이 저점을 찍습니다. 똑같이 저점을 찍어요. 추세는 똑같아. 그리고 여기서부터 22년 9월 말 10월 달에 저점을 찍은 이후에 돌림 흐름은 유럽 쪽이 제일 먼저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깁니다. 유럽 쪽이. 21년도 고점을 유럽 쪽이. 우크라이나 사태 끝나지도 않았는데 유럽은 넘겼는데 이 당시에도 우리나라가 제한적으로 움직일 때는 여전히 시황에 우크라이나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윤 정부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흔히 뭐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가짜 뉴스란 말이에요. 소수 의견. 두 번째 기준은 일본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깁니다. 넘기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또 20% 가까이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우 지수가 맨 마지막에 넘기는데 얘네는 뭐 원체 그 이전에 이격이 컸기 때문에. 그리고 S&P 500 지수가 금요일 날 넘기고. 근데 우리나라 지수는 보시면 요 당시 기준의 위치에 그대로 머물러져 있어요. 이렇게 급격하게 신고가를 낼 정도의 폭등이 나오는데도. 그 부분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뭐 수십 년 동안 제가 살아오는 기간 동안에도 54년 동안에도 계속 있던 내용이고, 정정 불안이 지금은 조금 더 확산돼 있죠. 뭐 좀 또 여당 쪽의 비대위원장인가요? 뭐 한동훈 전 법무장관 또 그 부분에 또 오늘 뭐 주말에도 시끌시끌한 것 같은데, 뭐 정치는 잘 모르니까 둘째 치고, 그렇게 이제 조금 불확실성 부분들이 이제 표출이 되면은 정책에 대한 또 불확실성도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총선 때 야당이 또 이겨버리면 레임덕에 대한 불편함,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체 그림은 그런데 민감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이 이격을 줄이고 쫓아갑니다. 이 이격을. 그럼 이 이격을 줄이는데, 이 이격도를 줄이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라고 했을 때 한순간에 다 돌려요. 저 이격은 한순간에 다 돌립니다. 한순간에. 그 부분도 이제 차분히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뭐 원래는 마케팅만 해야겠다라는 생각인데 또 다시 윤정돈 마음 약해서 여러분들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시황부터 해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부분이 한순간에 돌려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시가총액의 비중이요, 집중되어 있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의 비중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합쳐서 28% 정도 수준이 될 거예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이 28% 수준이고, 나머지 반도체 소부장 다 합치면은 뭐 30%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 이제 코스피 지수에 지금 뭐 이번에 IT가 52주 고가 수준으로 또 폭발적으로 움직여주다 보니까 28.3%입니다. 그럼 전체 다 합쳐서 30%라고 잡읍시다. 30%라고 잡았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0%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시장의 지수는 30% 비중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10% 움직이면, 그러면 시장은 3% 올라와요. 최소. 그러면 나머지 30% 비중이 이 시장 지수 3%를 견인하고 70% 비중을 갖고 있는 쪽은 어떻게 돼요? 시장 등락률 수준이 나오는 종목도 있고 덜 나오는 종목도 있겠죠. 2차 전지는 내가 볼 땐 시장 수익률도 안 나온단 말이야. 시장 변동률의 수준도.
그렇게 해서 겹쳐지는 부분이 얘가 3% 움직이면은 시장 아무리 못 움직여도 7%까지는 아니더라도 3% 움직이는 거죠. 최소.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0% 움직이면 시장은 최소 6% 움직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응? 밑도 끝도 없는 얘기가 아니라 비중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움직인다면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는 또 설명을 드릴게요.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움직인다면 얘가 10% 움직인다면 시장은 6% 움직인다. 최소. 그리고 얘네가 20%를 움직이면 그러면 20% 움직이면 시장 얼마야? 최소 12에서 15% 움직인다. 응? 그러면 지금 시장의 지수가 얼마예요? 2472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그 윤종도를 만나신 게 행운인 거고 행복인 거예요. 2472 곱하기 좀 넓게 잡아서 15% 올린다고 칩시다. 115% 올라가면은 2800이에요. 한 방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0% 올라오면요. 시장 지수는 2800이 넘는다 이거야. 3000까지도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먹을 게 없잖아. 똑같이 가면 먹을 게 없잖아.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갈 수 있느냐 하고 시장이 진짜 2800 갈 수 있어요. 단 한 가지. 아니 미친 듯이 선진시장에 모든 흐름이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내리고 우리나라가 역대적으로 항상 같이 움직여 왔는데 이번에만 못 간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뭐 지금 효과가 없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정부가 아무리 부양책을 내놔도 증시가 뭐 못 움직인다. 헛소리 하지 말라 그래. 그 정도 부양책은 다 움직일 수 있고 거기에 연기금 비중을 늘린다까지 얘기가 나온 건 직방이에요. 연기금 비중 늘리겠다. 국민연금 비중 늘리겠다. 이건 저평가 상태잖아. 그래 정부가 막 악을 쓰고 늘리겠다. 그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도 똑같아요.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우리 저평가잖아. 사학연금도 돈 넣고 퇴직연금도 돈 넣고 하버드도 돈 넣어서 돈 벌고 하는데 선진시장은 돈 다 넣는데 야 국민연금도 비중 늘려. 그래 20%로 늘리기로 했었지. 그래 정부 바뀌고 또 줄이기도 하고. 근데 미국이나 유럽처럼 위험자산 주식에 많이 넣는 서구도 있지만은 일본 같은 경우는 위험자산 돈을 안 넣어요. 근데 자꾸 서양만 보여주고 그 당시에 돈을 끌었었단 말이야. 어찌됐건 결론은 실제 진짜 저렇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미 교육을 해드렸어요. 언제? 17일 날 해드렸어요. 17일 날 첫 번째 기준은 이들이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와서 시장이 조금 반등하니까 왜 반등해 하면서 이제 와서 미국의 IT가 미친 듯이 날아가요. 빅테크가 날아가요. 이제 와서 그러죠. 조금 더 빅테크들의 차트도 보여드릴 겁니다. 그들은 이미 이전에 미친 듯이 폭등을 했어요. 이미. MSI의 시가총액이 1위로 다시 재차 등극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에 애플에 밀려 있다가. 근데 그 1위 등락 서로의 싸움만이 아니고 22년도죠. 22년도 1분기 그리고 22년도 여름까지도 사우디 아람코하고 애플하고의 시가총액이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냐? 2조 달러에서 2조 2천억 달러. 지금은 3조 달러야. 사우디 아람코는 그대로 2조 달러고. 그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만큼 빅테크가 터지면서 올라온 거예요. 지금에 와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시 52주 고가를 향해서 가고 다음 주에 무조건 52주 고가 넘긴다고 해요. 월요일날 당장 넘겨도 이상할 거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와서 한국경제TV도 보면 이제 와서 뭐 반도체 소부장 뭘 봐야 된다 해놓고 개쓰레기 종목 언급하고 앉아있어. 메이저 방송국이라는 애들이 반도체 봐야 된다 하면서 시가총액 소형주 잡주 끄집어내고 그 얼굴 들고 길거리 다닐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면 안 되지. 어찌됐든 이쪽의 흐름이 먼저 이제 랠리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쪽에 랠리가 나오는 부분은 이거는 누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아니고 선대인이나 무슨 박순혁이처럼 뭐 2차 전지 또 우리가 매매해서 큰 수익을 냈던 엔캠 같은 종목군들 무슨 24년도 이후에 30년부터 뭐 매출이 뭐 40조가 나오는 이런 헛소리 말고 실질적인 올해 영업이익 순이익에 대한 개선폭의 범위, 내년 개선폭의 범위 이 자체가 굉장히 크게 증가할 거로 봅니다. 지금 이 상태 멈춰지는 게 아니라 이 실적 전망치는
외국계 증권 투자자,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기관 투자자들의 기준에서의 분석, 수십 군데에서 나온 거를 모아서 평균치를 내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제 뭐 25일날 하이닉스 또 실적 발표 나오죠. 그 실적 발표 나오고 나면 계속 이제 그 재차 보고서가 나오면 계속 전망치가 지금 현재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AMD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라니까. 얼마 전에 AMD가 알파벳하고 야 우리 뭐 엔비디아를 따라잡을 거야 뭐 그래서 IM300X 막 출시한다 해놓고 그때 11% 오르고 폭등 나고 했는데 눌림목도 없이 그냥 내리 난리야. 사상 최대치 신고가 뚫고 막 내리 날라가요 지금. 그들의 랠리는 성장성에 대한 랠리고 수요에 대한 랠리잖아요. 그 수요에 대한 랠리 부분에 있어서 엔비디아가 또 4% 올라간 것도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 우리는 지금 뭐 엔비디아로부터 당장 GPU를 받아야 돼라는 내용들의 보도자료 쫙 뿌려졌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엔비디아 실적이란 말이에요. 그 실적에 대한 엔비디아는 무조건 HBM을 써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거기서 오더를 받아와서 또 밑으로 한미반도체 HPSP로 나눠주는 그러한 수요에 대한 공급의 기준점들. 그 부분이 지금 실적 전망치가 제대로 나와주고 있는 거고. 나머지 종목군들의 실적 범위는 저평가라고 논할 수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애들이 지금 저평가라고 논할 수 있어요? 저평가라고 논할 수는 없어요. 시장 지수가 가면서 성장주에 덩달아서 가는 부분이 되는 거고 실적주라는 건 얘하고 자동차 그리고 LG화학까지 뿐입니다. LG화학 많이 두들겨 맞았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결론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강세 부분은 미국 시장 빅테크가 가니까가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50년대부터 나왔던 AI에 대한 내용 뭐 AI에 푹 빠져서 이런 내용도 아니고 시대가 바뀌어서 그게 미국의 빅테크가 전부 글로 진행을 하겠다. 우리 사람 모두 그쪽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것이 작년부터 사실은 매집이 이렇게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시가총액 22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 흐름 속에서의 매집이 진행돼 있었다. 이미. 그래서 52주 신고가 랠리가 나온 거고.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 잘 보시면 이 방송 17일날 다 해드린 거예요. 17일날. 16일날에도 보시면 이게 16일날 월봉 차트 아닙니까? 작년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오른 이 시장의 지수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그조차도 모르고 시장이 가네 마네 시장이 못 가고 있는데 왜 못 갈까요? 미국의 금리 헛소리들 하는 그 얘기를 왜 듣고 앉아있냐고. 저거 11월, 12월에 얼마 간 거야? 모르시죠? 18% 갔습니다. 두 달 동안에 18%. 어? 그리고 국내 증시만 이렇게 빠져 있어요. 이렇게 음봉 떨어졌잖아요. 이때 기준에. 근데 일본 증시가 이번 달에 얼마 갔다 그랬어요? 10%가 그랬죠. 그럼 여기서부터 10%면 우리나라 벌써 3,000포인트 가 있어야 돼. 농담해 해라. 3,000포인트 가서 눈 안 나고 입 찢어지고 야 대박 났다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이번 달도 못 갔어. 지정학적 리스크 잠깐 붉어진 거? 그 아무 문제 없다 그랬잖아요. 어? 17일날 아주 난리가 났었죠. 시장 2% 폭락 나오고. 그러면 그 얼마나 좋은 게냐 이거야. 그때부터 돌리는데 누가 돌려? 누구만 가? 가는 놈만 가면 더러운 장이 되며 뭐가 더러워. 작년에도 2차 전지만 갔잖아. 그럼 2차 전지 몰빵해서 다 수익 내면 되잖아. 우리의 몰빵 표현은 뭐 100%가 아니라 작년에 50% 이상 60% 70% 샀잖아요. 솔직히. 윤정도 공식 비중은 55%. 지금 반도체 비중이 공식적으로 55% 이상. 삼성전자만 갖고 있어서도 여러분들은 대박인 거야. 지금 여기서 뭐 힘들게 쳐다볼 이유도 없어. 근데 말 안 듣고 삼성전자 팔아서 엉뚱한 거 사고 하이닉스 팔아서 엉뚱한 거 사고 이게 몇 퍼센트 오른 거예요 시장이. 44% 오른 겁니다. 세 달 동안 아니지 11주. 20년 11월 20년 12월 그리고 21년 1월 두 주까지 해서 11주 올라간 거예요. 11주에 44%. 근데 저 44% 오를 때 누가 다 끌어올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LG화학. 현대차, 기아.
현대차 기아가 74%, 67%그 이상 더블 이렇게 나면서 20년부터 해서 더블 기아 더블 현대차 74% 올라오면서 견인한 거예요. 시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장의 지수가 20% 올라왔거든요. 현대차는 얼마 못 움직인 거죠. 그렇게 따지면 사상 최대치 실적에 작년 우리나라 영업이익 1위인 업체가 얼마나 지금 저평가입니까? 저런 거는 진짜 거래만 터지는 순간 미친 듯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 필요 없다. 윤정두가 24년 동안 해오면서 처음으로 오픈한 단타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월 목표 계좌 수익률을 설정을 잡아놓고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아니라 터지는 날 들어간 거야. 예를 들어서 내일 만약에 하이닉스가 움직여. 하이닉스 이틀 동안에 얼마 움직였어요? 4% 거의 10% 가까이 움직였죠. 10% 가까이 움직였잖아. 속된 표현으로 농담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상품은 이 상품은 농담이 아니라 하이닉스야? 그럼 하이닉스 그날 기준에 검색계 빵 뜨고 검색계 빵 뜨고 그러고 나서 움직임이 나와? 그럼 그때 기준에 하이닉스로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들어가든 두 번에 들어가든 뭐 종목 검색기 한번 볼까요? 검색기 이날 나온 거 잠깐 보고 다시 일로 넘어올게요. 시황하고 반도체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제주 반도체도 볼 겁니다. 하이닉스 보시면은 18일 날 하이닉스 포착 가격이 13만 3,300원이에요. 13만 3,300원. 근데 우리는 사실상 더 밑에서 들어가죠. 왜? 우리 주력주 40% 비중이니까 여유롭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밑에서부터. 다른 애들 뭐 더 좀비죠. 우리가 막말로 1억 계좌 20명만 딱 모아서 최소 인원 5명 많이 차면 20명 이상 못 받고 20분의 1억 계좌니까 20억 계좌라고 쳤을 때 20억이 들어갔다가 그날 다 나올 수 있어야 되는 종목.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13만 3,300원이잖아요. 지금 금요일 날 장중 고점이 얼마예요? 14만 1,300원. 얼마 올라왔어? 8,000원 올라왔고 종가도 그 가격이에요. 13만 3,300원 밑에서 우리는 샀지만 그럼 8,000원 올라왔다고 치면 그게 6%입니다. 그러면 그날 하이닉스 6% 들어가고 거기서 매매 끝나는 거야. HP, SP가 거래가 이렇게 터져주면 거래되면 얼마야? 2,240억인데 우리가 20억 들어갔다고 해서 프로그램 매매가 50만 주 들어와서 이렇게 공격적인 수익 범위가 형성돼 있는데 이 기준을 우리가 놓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외국인들 86만 주에 기간 11만 주 하루에 1% 이상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런 날 놓칠 이유가 뭐 있냐고. 내가 볼 땐 월요일 날 무조건 갭상승이야. 안 그래요? 미국이 지금 IT 쪽에 폭등이 나왔는데 그러면 얘는 얼마에 또 여기서 들어가는 건 다 둘째쳐. 시장 어려울 때는 18일 날 거래가 수반됐잖아. 일정 범위. 최근 거래량 20거래일 거래량 수준 150만 주까지 터지면서. 그럼 전날 우리가 매수 사인이 얼마 나가요? 4만 3천 원 수준에 나가. 월요일날 제가 생각할 때는 갭상승 나서 5만 원 수준까지 와요. 52주 고가가 5만 1,400원이 안 돼. 신고가가 사상 최대치 고가가. 얘 좀 물려있다고 엉엉엉 울고 나 독립해서 내가 한번 해볼까요 하는 분들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겠지. 그럼 결론은 이런 기준에 저런 종목에서 시가총액 4조에 달하는 저런 종목에서 집중을 해서 뭐 종목을 뭘 얘를 사고 하나를 뭐 주성 엔지니어링 사고 얘 사고 하나 마이크론 사고 한미반도 사고 필요가 없잖아요. 당일날 다 거래 끝내는 거야.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사실 20억 들어가서 다 같이 들어간다면 20억 들어가서 빠져나오는 게 중기적으로 갈 수 있어도 거래 대금이 좀 불편하다는 얘기죠. 그잖아. 20억이면 만주 넘겠는데 만주 어디다 털어. 거래가 수반되는 쪽에서 지금 기준에서는 이런 기준점의 수익 범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준도 설정을 잡아놔야 돼. 농담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요 기준점의 흐름을 다시금 지금 11시 36분인데 위에서부터 다시 쭉 설명을 마무리를 다 지어 드릴 거예요. 시황 그리고 왜 반도체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드려도 이거 하루 이틀 알려드렸나? 작년 10월 말에 KBS 나가서도 이 내용 2차 전지 그렇게 욕을 먹을 걸 뻔히 알면서도 2차 전지 끝났습니다. 안 됩니다. 도망 나와야 됩니다. 그 악을 썼고 어? 그러고 나서 지금 결과가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그 이후에 52주 신고가를 난리가 나 있고 그 반면에 2차 전지는 초전 박살이 나 있는데 그때도 그렇게 악을 쓰고 말씀을 드려도 결론은 여러분들께서 안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료 회원님들 다 듣고 계시는데도 그냥 오픈해 드리는 이유가 야 왜 유료 정보를 오픈해 줘? 아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솔직히 유료 정보나 돼요. 근데 신뢰도가 없으니까 그 수익 범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발로 차버리는 거죠. 그 수익 범위에 대해서. 그러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결론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아니 반도체 좋은 거 알겠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내가 원금 회복 언제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안 해요 또 매매를. 그리고 제주 반도체 같은 종목 주세요 그런다고. 그러다가 또 한 방에 엔캔 같은 그런 상황이 나오면 정신 못 차리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똑같은 좋은 장에서도 퇴출이 되거나 막 이런 경우도 발생된다고. 그러니까 뭘 하나 알려드릴 때도 차분히 능동적으로 배우시고 그게 능동적으로 했는데도 안 되면은 도움 받으실 거는 도움 받으실 과금해서 그렇게 해서 누구는 이렇게 해서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잡아가는데 그 수익을 다 놓치시고 여러분들 혼자 그냥 끙끙 앓아가면서 아니 왜 저들은 저렇게 수익인데 우리 정중앙 선생님 오늘 접속 안 하셨나 유튜브에? 제가 생각할 땐 정중앙 선생님 독립하셔서 더 좋아졌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 왜냐면은 지난해 10월 달에 4월에 가입하시고 2차 전지 수익 다 놓치시고 왜냐면 막 내동매매 하거든. 오르면 막 쫓아붙었다가 조금 밀리면 팔았다가 비중 조절 못하고 그리고 반도체 어지간하면 다 가져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10월에 70% 이상을 반도체로 주력으로 다 채웠어. 근데 보니까 그냥 조금만 오면 다 팔아. 내가 볼 땐 지금 발 동동동동 굴르고 절대 지금 또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HBSP 따라가겠어요? 밀려 내려오면 막 욕하고 난리가 나 있겠지. 결론적으로 유가증권 시장의 전원 흐름을 들어올리는 거는 불과 두세 달이면 다 들어올린다. 11월, 12월에 18% 올린 그 지수 지금 기준에서 연말 종가로만 올려놔도 얼마냐고. 근데 그 연말 종가까지 올려놓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벌써 다 돌려온 거예요. 앞으로는요. 그들이 계속 간다니까. 그러고 나면은 항상 또 이 바닥에서도 얘기 나오는 게 윤정도는 맨날 삼성전자 추천해서 먹고 살아. 아니 전문가 나부랭이들이 주변에 있는 애들이 야간에 심야 시간에 만나 소주 한잔하고 뭐 주말에 가끔 연락 오면 얼굴 보는 애들도 아니지. 이제 다들 뭐 40대 중반 50대 뭐 60 넘어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양반들 만나갖고 얘기하다 보면은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종목 얘기해. 그래놓고 제주반도체는 지들이 다 추천했대요. 수십 종목 추천한 거 수백 개 중에 하나 얻어 걸렸겠지. 윤종처럼 완벽하게 잡아드렸냐고. 16일, 17일에도 새벽에 제주반도체 해드렸잖아. 뜬금없이. 삼성전자 보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이때가 52주 신고가. 얘도 이때 52주 신고가. 이때가 시장 견인할 때 흐름 72%. 얘 90%. 그 뒷부분까지 고점까지 해서. 수급 상상을 초월해. 수급. 이 수급 범위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급의 위치야. 이들의 흐름이 그러면 지속될 수 있을까의 기준. 지속될 수 있을까의 기준. 하이닉스의 이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까의 기준. 얘만 지금 빨갛잖아요, 지금. 시장 다 박살인데. 2차 전지 숨도 못 쉬게 깨져 있고. 그럼 여기서 얘네들 다 한 번씩 보여드릴 건데요. 사우디 아람코 특징적인 거. 얘 2조 달러 왔다 갔다 할 때 시가총액이 글로벌 시장에서 애플하고 얘가 서로 2조 달러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게 불과 22년 상반기까지도 그랬어요. 근데 얘는 정체 상태고 얘네가 그럼 엄청나게 날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애들 못 가는 애들이 있어. 대표적으로 이런 애들 작년 살짝 들어 올렸다가 깨져서 9위잖아. 이건 10위 밖으로 밀린다고 봐야죠. 그리고 엔비디아는 당연히
시가총액 위로 올라온다고 봅니다. 미국의 시가총액 순위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네들 한번 지금의 기준에서의 차트 한번 보시자고요. 자,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온 MS.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온 MS 놓고 보겠습니다. MS사 같은 경우에 마이크로소프트사 마이크로소프트사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내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한 10% 더 올라가 있어요. 10% 이상이죠 이제는. 350불에서 400불 수준으로 올라왔으니까.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고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고 그리고 시가총액 2위가 이제 애플로 밀려 내려왔는데 애플도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그리고 나서 고점에서 이제 좀 눌려져 있었는데 다시 이제 또 고점을 향해서 가죠.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기고 한 10% 올랐다 눌린 거예요. 글로벌 시장 지금 시가총액 1위, 2위. 미국 시장 당연히 1위, 2위. 그리고 이제 3위가 미국 3위가 알파벳이에요. 알파벳 같은 경우가 지금 52주 신고가 랠리입니다. 사상 최대치는 아니에요. 52주 신고가 랠리. 그리고 아마존 52주 신고가 랠리. 아마존. 그리고 메타 플랫폼도 52주 신고가 랠리인데 사상 최대치 신고가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넘겼나 이번에? 넘겼네 금요일날. 사상 최대치 신고가요. 그러니까 사상 최대치 넘긴 게 시가총액 10위 안에서 사상 최대치 메타. 그 다음에 시가총액 2위 애플 1위 MS. 메타는 지금 시가총액 6위에요. 그러면 시가총액 5위 엔비디아는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 자, 엔비디아는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기고 60% 이상 올라왔어요. 60%가 뭐야? 하루하루가 달라, 하루하루가. 594%에서 마이너스 343 나누기 343은 얼마? 70% 넘게 올랐네. 70% 넘게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70% 넘게 그리고 올해 들어서만 올라간 게 20% 넘게 올랐어요. 올해 저점 찍고 20%가 뭐야? 25.7 농담이 아니라 25.7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결국 아침 되면은 여러분들이 손이 안 나가잖아요. 뭔 손이 안 나가? 야, 이거 미치겠네. 어제 야간에 들 땐 다우존데 또 하이닉스 하네. 미쳐버리겠죠, 이제. 근데 사셔야 돼.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얘 혼자 못 가는 거 얘만 바보야. 얘만 바보. 아우, 진짜. 이런 애들을 지금, 정신 나간 애들 차트도 준비 안 하고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나와갖고, 입만 나불나불 대는 거 그 얘기에 빠져가지고. 테슬라가 얘가 어떻게 되겠냐고. 무슨 뭐 정책 따지고 무슨 트럼프 따지고 뭔 헛소리들이야. 그냥 끝났어 얘는 기술적으로도. 글로벌 시장의 원체가 강하니까 미국장이 강하니까 일부분의 되돌림의 현상은 있을 수 있어도 얘가 어떻게 하냐고. 남들 다 52주 신고가를 늘리잖아요. 그러면 얘기했죠 분명히. 뭐 그러니까 몰빵하세요 하는 정신 나간 애들이 있고 그리고 공급가입니다 하는 정신 나간 애들이 또 있고 윤정도는요. HBM 부분 그러니까 AI 관련해서 GPU가 수요가 상상을 초월하고 그리고 AI 관련해서 그 성장성에 대해서는 지금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선 MS사도 클라우드 사업은 무조건 1순위로 이제 자기네들이 나아가야 될 사업 분야로 계속 지금 투자하고 있죠. 언제부터? 정확히 22년 11월 이후에 오픈 AI 발표되고 난 이후부터요. 그것이 검증된 게 작년 11월부터입니다. 11월 3분기 실적 나올 때부터 완벽하게. 그리고 아마존이 그냥 인터넷 쇼핑몰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도 생성형 AI. 자기네도 필요하고 앞으로 그 사업을 또 진행을 해야 되고. 알파벳. 당연히 메타 플랫폼. 우리나라 카카오 네이버. 거기에 온 디바이스 AI. 서버나 클라우드를 연동시키지 않고 바로 이제 자체적으로 핸드셋, 모바일에서 구동할 수 있고 또 자율주행해서 구동할 수 있는 그걸 진행하는 게 애플, 삼성전자, 또 당연히 테슬라.
그러니까 반도체는 미친 듯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러니까 미친 듯이 들어가니까 반도체 몰빵하죠 이 개념이 아니라 HBM만 있는 게 아니라 온 디바이스 AI에만 있는 게 아니라 DDR5라든가 고마진 반도체 출하가 증가하는 상태에 낸드도 공식적으로 삼성전자 코멘트를 날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갖고 있는 뭐 위메이드라든가 또 바이오주들 지금 뭐 셀트리온 제가 갖고 있으면서 올해 들어서 힘겹잖아요. 사실은 첫날 상한가 할 때 수익 냈지만 근데 우리는 그게 주력이 아니라는 거지. 어찌됐든 그들의 경우는 뭐 기업 차원에서 나오고 헛소리하고 우리가 성장성이 뛰어나죠 떠들어도 돼. 근데 대형사의 경우는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뭐 SK그룹, 뭐 GS그룹, LG그룹 보수적이지 절대 이 마바라들처럼 떠들고 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수적으로 얘기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쪽이나 SK 쪽에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이번에 뭐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서 삼성전자에서 뭐 반도체 사업 부분에 뭐 금리 급여를 동결하고 뭐 임원들이 뭐 그거는 뭐 자체적인 문화 내에서의 기준이고 낸드까지도 고정거래처의 판매 단가 ASP가 상향되고 있다. 그 자신감이 또 실질적인 내용이 표출되어 있는 상태로. 결론은 엔비디아를 어제 오늘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엔비디아의 폭발적인 시세 부분이 올해 들어서만도 지금 75% 올랐어요. 작년 대비해서는 뭐 이제는 뭐 300% 훌쩍 넘겼겠죠. 지금 304인데 이게 더 올라갔으니까 계속 고점 넘겼으니까.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해서도 더 올라와 있고.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75%, 올해 들어서 25%. 올해 들어서만 25%.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24억 7천만 주란 말이에요. 24억 7천만 주. 그래서 이 당시에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얼마였어요? 1000조였다고 1000조. 그럼 이 당시에 삼성전자 400조 했으려나? 결론은요. 삼성전자의 2.5배에 달하는 종목이 삼성전자의 2.5배에 달하는 종목이 그 종목이 26% 그리고 장중고점 29% 올라왔어요. 하루에. 삼성전자의 지금 시가총액 얼마나 1800조입니다. 1800조 이제 넘겼지. 거의 뭐 2000조 가까이 되지 얘도. 지금 시가총액 곱하기 환율 1300원이니까 한번 계산해 볼까요? 지금 시가총액이 17일 날이고 이거 여기서 더 올라왔는데 그냥 여기서만 계산을 해봅시다. 여기서만 계산하면 1800조 될 거고 저기서 더 올랐죠 지금. 더 올랐잖아. 시가총액 1조 4,010억 달러 곱하기 뭐 저길래 좀 되지 그냥. 실질적으로 300 아까 얼마였어요? 385달러였나요? 봅시다.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봐야지. 뭐 대충이 있어 대충이 막말로 595달러 595달러 곱하기 24억 7천만 주 곱하기 1330원? 1300원만 해줘. 1330원 해줘. 다 해줘. 1950조예요. 1950조. 삼성전자의 4배, 5배 가까이 돼. 4배. 삼성전자의 4배, 5배. 그리고 하이닉스 100조잖아. 20배짜리야. 근데 올해 25% 올랐어. 올해. 그럼 여기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난해 말 종가 대비해서 아직까지 지난해 말 종가가 52주 고가 수준이잖아요. 아직까지 고점 대비 밀려 있잖아. 그럼 얘네들이 20% 오른다? 엔비디아가 25% 올랐는데 얘가 25%못 올라가요? 무조건 올라간다는 것도 무리가 있지만은 아무 종목이나 막 올라간다 이게 아니잖아요. 얘네는 뭐예요? 얘네는 지금 현재 기준에서 엔비디아의 GPU 관련해서의 매출 확장 이 부분 때문에 당연히 25일 날 또 하이닉스 실적 나오고 실적 지금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기존에 어떻게 했어요? 삼성전자의 실적이 아니 7조 예상했는데 영업이익이 6조 5천억이 그게 어닝 쇼크냐고 정신 나간 그게 어떻게 어닝 쇼크입니까? 올해 35조 보고 있는데 5천억 들어갔다고 그게 어닝 쇼크야? 그런 해석을 하니까 계좌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차트로 다시 보시면 삼성전자 보시죠. 자,
차트를 보시면은 연말 대비해서 여전히 밀려 있어요. 그러면 요 연말 가격, 요날 종가로 봅시다. 그냥 요날 종가. 78,500원 곱하기 엔비디아 25% 올라간 거 그대로 갖다 치면 예를 들어서 78,500원 곱하기 125% 얼마예요? 98,000원이에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 넘겨도 이상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나 삼성전자 무겁고 야 얘가 무거운 종목 무슨 얘가 무거운 종목이야. 3개월 동안 11주 만에 75% 올랐잖아요. 3개월 만에. 근데 지금이 스타트라고. 그리고 하이닉스 부분은 25% 하면요. 지금 15만 500원이 사상 최대치인데 얘 지난 연말에 종가의 기준이 14만 1,500원이에요. 당연히 넘기겠지. 월요일날 갭상승. 난 갭상승 한 5% 나올까봐 막 가슴이 두근두근해. 곱하기 125% 해주면 얼마예요? 17만 6천 원이야. 농담해 해라. 얘들이 25% 올라가는 순간 시장의 흐름은 그냥 한 방에 15% 가는 거예요. 사실은. 2,800, 900은 그냥 가는 거라니까. 무슨 개뿔이나 무슨 시장의 지수의 연동폭이 얘네가 삼성전자가 1포인트 움직이면은 시장 지수가 삼성전자 100원 누르면요. 100원당 0.8포인트예요. 근데 시장아 빨리 올라가라 하면서 한쪽에서는 삼성전자 가겠냐고 주가 밀릴 거라고 7만 원 깨질 거라고 그러면서 시장 지수는 가래. 정신 나간 애들이지. 계산이 안 나오잖아. 그러면 삼성전자가 7만 원이 깨지는데 어떻게 시장이 올라. 그럼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삼성전자 올라줘라. 시장이 올라야 내 종목도 오르겠지. 이렇게 하는 내용하고. 그리고 지수는 윤정도가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신경도 안 써도 돼. 지금 봐봐요. 당장 월요일날 최소는 내가 볼 땐 5%씩 오른다고 봐. 농담이 아니라. 5%씩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가면은 시장 얘네가 끌어올리는 것만 두 종목이 나머지 쪼맹이들 보태갖고 30% 비중에 5%, 그러니까 1.5% 시장 지수. 그러면 30% 비중이 1.5% 올리고 70% 비중의 나머지 종목이 똑같이 1.5%가 아니라 그것도 필요 없어. 그냥 절반만 움직여도 시장의 지수는 3%가 움직여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5% 움직이면은 시장 지수가 3%가 움직입니다. 2.5 아무 이유도 없이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건 이유가 안 돼. 아무 이유도 없이 밀렸던 지수가 2.5%씩 밀렸던 지수가 2,472 곱하기 103% 해줘버리면 2,500 한 방향으로 2,550. 그럼 그 다음날 또 가. 순식간이라니까. 지수 2,800, 3,000 넘기는 거는. 그러면 그 지수에 연동된 수익 범위는 아주 단순하고 빠르고 뜨겁고 행복한데 여러분들은 에코프로 붙들고 앉아가지고 왜 못 가. 기관이 때렸네. 엔캠도 보니까 무슨 뭐 기관이 팔았다고 헛소리 들어. 기관이 뭘 팔아 엔캠이. 금요일날 기관이 뭘 팔아요. 600만 주에서. 관여도도 없는데 밑도 끝도 없이 기관이 팔아서 엔캠이 밀린 거지. 헛소리하고 앉아있어. 선대인이나 박순혁이가 선행매매하고 장난쳐서 밀린 거지. 응? 걔네들이 대도 않는 종목에 막 매수 사인 내버리고 추종자가 많은 상태에서 기관이 매도 8만 7천 주인데 650만 주짜리에. 근데 저런 거를 선대인이나 박순혁이가 방송을 해서 또 저렇게 헛소리를 한단 말이야. 이 녀석들 기관들이 팔아가지고 주가를 쓰레기로 만들어놨다 이따구로. 기관이 금요일날 8만 7천 주 매도했는데 어디서 땅 파가지고 기관이 무슨 뭐 숨겨진 물량이 있었나? 매도가? 없잖아요. 그럼 외국인들의 변동성 매매 플러스 지들이 매도 사인 내면서 곤두박질 친 거. 그럼 지들이 매도 사인 내면서 곤두박질 쳤을 때에 그때 운 좋게 같이 했던 분들은 수익을 내는데 나머지 추종자들이 얼마나 많겠냐고. 그 사람들은 완전히 지금 막 패닉이지. 근데도 막 쇠뇌를 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비이성적인 변동성의 흐름, 우리도 이 수익을 다 잡아냈지만 비이성적인 이 변동의 흐름 말고 정상적인 기준에서 이런 데서 수익 잡아내시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금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마저 설명을 드리면 얘네들 다 보셨죠 이제. 응? 이 흐름에 시가총액 6위까지의 이 빅테크들의 폭발적인 시세 분출, AMD의 사상 최대치 시세 분출, 이런 부분들의 흐름이 반도체 쪽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주는데, 얘 24억 7천만 주라 그랬잖아요. 그대로의 기준.
이제 시가총액은 1950조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 기준. 요 상황 다 보셨고, 그리고 이 기준에, 일본 기준에 실적이 이렇게 올라온 게 뭐예요? 5월 24일 날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하고 25일 날 정규장에서 26% 폭등, 29% 폭등. 이때 첫 번째 GPU가 야 진짜 GPU에서의 실적이 나오는구나. 엔비디아의 실적이 비트코인에서 고사양 그래픽 카드를 갖다 쓰면서 채굴을 하기 위한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야 인공지능에서 GPU에서 이것도 터지는구나. 응? 금요일 날도 지금 GPU가 무지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이 내용들이 빅테크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날아간 거고 이 엔비디아의 야 이게 진짜 돈이 돼 했던 진짜 돈이 된 거예요. 순식간에 22년 3월 11월 말 이후에 그래서 AMD 인텔이 쫓아한다. 근데 이들이 이제 막 쫓아해도 엔비디아의 정밀율은 못 넘겨요. 그러니까 넘기고 안 넘기고 다 필요 없어. 야 얘들이 하게 되면서 공급량이 늘어나서 공급 과잉이냐? 이런 헛소리들을 하는 애들이 있다니까. 지금 공부도 안 하고 방송 나와서.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공급 과잉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응? 인간과 대화가 될 정도의 수준의 그 AI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그 학습력 고사양의 기준 대당 막 5천만 원, 6천만 원짜리가 1년씩 기다려야 되는 기준. 근데 여기서 대박인 게 이제 엔비디아는 설계만 한단 말이에요. GPU에 대한 설계. 이거를 TSMC가 다 만들어요. 근데 여기에서 HBM을 생산하는 거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예요.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이제 샘플을 보내고 뭐 납품을 해도 그 자체도 지금 과잉이 아니라니까. 일본도 뛰어든다 그랬어요. 일본 반도체 업체도. 근데도 그것도 수요를 해소를 시켜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도 뛰어드는가 바보에서 뛰어듭니까? 응? 그렇게 해서 수요가 MS, 알파벳, 아마존, 메타, 네이버, 카카오, 테슬라, 애플 지금 애플하고 삼성전자하고 또 분위기가 확 바뀐 게 뭐예요? 지금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는 자체적으로 온 디바이스 AI를 구동을 할 때 반도체 칩을 자체 걸 쓰잖아. 애플의 한 단계 거치는 것보다는 더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 1사분기에 삼성폰이 갤럭시 24가 와 얘가 월등히 지금 더 AI 기능은 향상돼 있다. 이 내용이잖아요 지금. 그래 안 그래요? 결론은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제대로 현실성 있게 따져야지 뭐 무슨 아니 2030년도 매출 30조 할 겁니다. 주가 40만 원 갈 겁니다. 그런 헛소리들 하는 내용들을 듣고 계시면 어떻게 하냐고. 비중에 대한 조정 부분도. 그럼 결론은요. GPU의 수요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를 빨리빨리 찍어줘야 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이제 수율이 얼마큼 나오는지 검증받아야 되고 일본 업체 것도 거기에 온 디바이스 AI 부분 삼성전자, 애플 또 테슬라까지 서버나 클라우드를 자체적으로 뭐 거치지 않고 바로바로 구동이 돼야 되잖아 이들은. 그에 관련된 업체가 제주 반도체 지금 뭐 날라가잖아요. 퀄리터스 반도체 그리고 이제 별의별 업체들까지 다 오픈이 돼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맨 처음에 윤정도가 말씀드릴 때 10월 말에도 10월 말에 조금 전에 유튜브 말씀드렸잖아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유튜브 이렇게 찍고 들어오시면 그 여기에 제주 반도체, 한미 반도체 여러분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엔캠, HPSP, 주성 엔지니어링 하루 이틀 만에 얼마냐고 17일 날 그 공포감 가지고 가시들 때하고 비교해서 그리고 결론은 여기 보시면 머니올라의 이 기준이 작년 10월 말이란 말이에요. 2차 전지 그 욕을 먹으면서도 때려 팔으라고 저 때도 그렇게 악을 썼고 그때 당시에 2차 전지가 이 방송 끝나고 나서 10월 말 방송 끝나고 나서 11월 달에 공매도 금지 조치 형성되고 에코프로가 80만 원까지 올라왔나요? 되돌린 게? 지금 얼마에? 55만 원 찍었죠. 월요일날 시장 강세 뛰는 속에서 일부 가격 반등이 있을 수 있지만 끝난 거지. 가격 반등을 원할 거야? 시세를 원할 거야? 반도체 하윤 정도는 이때도 11만 원, 6만 원 하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내용 여기서 다 보시는 거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홈페이지 오셔서 이런 수익 범위들을 좀 가져가시는 거고, 이 포트폴리오 여기서 있는 거 이 포트폴리오 읽어드려요? 뭐뭐 있는지? 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 한미반도체예요. 비중 하이닉스 11월 달 포트에 60%를 넣었어. 왜? 10월 달에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그러고 나서 이번 조정에서 많이 미끄러졌죠. 손익률이. 저거 1월 말이나 2월 달에 또 보자고. 어떻게 돼 있는지. 하이닉스가 지금 신고가 목전인데. 그리고 종목별로 제주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소부장이 다 연동돼 있어요. 모든 소부장이, 모든 반도체 소부장이 HBM뿐만 아니라 온 디바이스에까지 싹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리노공업, HPSP 다 연결돼 있어. 근데 꼭 보면은 소형 잡주만 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 주력주에서 제 순환성을 뭐라 그랬지? 맨 처음에 아까 보여드린 그 시점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52주 신고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HPSP, 주성엔지니어링 이런 애들의 신고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SFA 반도체, 리노공업, 고용 이런 애들이 올해 다 신고가 찍은 애들 아니에요. 올해 시장이 흔들리든 말든. 그러면서 제주반도체부터 해서 무슨 소형 잡주들까지도 움직이는데 그게 순환성으로 한 바퀴 끝났다 그랬죠. 그 끝난 상태에서 다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움직이는데 하이닉스는 내일 당장 신고가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52주 신고가, 사상 최대치 고점까지도 얼마 안 남았고. 그럼 그 다음 범위가 뭐예요? 다시 한미반도체, HPSP, 주성엔지니어링, 하나마이크론 이런 쪽이야. 그 다음에 뭐가 가요? SFA 반도체, 고용, 리노공업 이런 애들이 또 신고가 나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제주반도체가 고점을 얼마큼 더 넘길 거냐부터 해서 나머지 종목군들의 불이 뿜어지는 거지. 근데 결국 뒤돌아보면 남아있는 수익은 예를 들어서 2차 전지에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스,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DX,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굵직한 종목을 매매했던 분들만 수익이 남아있는 거지. 무슨 폐배터리 개뿔 뜯어먹는 우리도 매매를 했지만 성일하이텍 무슨 세비캠 이런 애들 어떻게 돼서 고점 대비 초전박살이죠. 주력이 누군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 FC BGA 같은 경우에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삼성전기죠. 그러니까 지금 온 디바이스 AI 같은 경우에 PCB 쪽도 지금 같이 움직이잖아요. 결국은. 근데 거기서 PCB에서 가장 움직일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삼성전기란 말이에요. 삼성전기의 22년도 9월 말 10월 초 대비해서의 누적 수급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쌍끌이 매수가 많아요. 주가만 눌려 있어. 작년 1월 2일 이후에 삼성전기 쌍끌이 순매수 6위예요. 주가만 눌려 있어. 이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기를 우리는 포트폴리오 비중 1월 달에 10%를 채워놨죠. 하이닉스 40, 삼성전기 10%, 한미반도체 5%. 그리고 나머지 포트폴리오 이외의 종목에서도 HPSP, 주성엔지니어링, SFA 반도체, 고용, 리노공업 고점 대비 눌려 있어도 1월 고점 찍고 1월 52주 고가 혹은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눌린 목인데 왜? 지금 이 내용의 최종 결론은 뒷부분에 나올 겁니다. 뒷부분에. 그 뒷부분에 최종 결론 나온다는 건 뭐냐면 그러면 HBM 때문에 아무리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지금 2,000조에 다다르고 있고 삼성전자 4배, 5배 형성되고 하이닉스가 20배 형성돼 있다 해도 거기에 종속돼서 따라가는 업체들은 아니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창피하게. 결론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윤정도가 분석의 능력은 없어요. HBM이 정확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매출 비중이 얼마큼 차지하고 있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증권사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 분들이 가장 이제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 전체 업황 통틀어서 그런 분들 위주로 하시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분석도 조심스럽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삼성전자의 이슈 부분, 하이닉스의 이슈 부분 가장 최근에 이제 HBM의 이슈가 큰데 실질적으로 D램 쪽에 관련된 전체 매출에서
D램 관련된 삼성전자 D램 전체 매출에서 HBM의 매출의 비중은 8%라는 거예요. 지난해 기준에. 그리고 하이닉스 기준에서는 16%. 하이닉스도 지금 낸드 사업을 하죠. 고비중이에요. 근데 마진율이 원체 좋다 보니까, 그리고 성장성이 원체 뛰어나다 보니까 굉장한 실적을 개선해 주는 거죠. 뭐 실제 예를 든다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분류가 돼 있어요? 예전에 모바일이 가장 컸죠. 그리고 매출 기준에 모바일이 50% 이상을 했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영업이익의 50% 이상을 했고, 그러고 나서 얘네들은 뭐예요? 모바일,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일부, 그리고 백색 가전이죠. 이렇게 많아요. 많은 것 중에서 모바일이 대박을 치는 때도 있고, 그리고 반도체가 대박을 치는 경우도 있는데, 기존의 모바일에서 먹여 살린 부분을 반도체가 이제 영업 마진이 높다 보니까 먹여 살리고, 매출은 방금 말씀드린 모바일이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개선이 돼서 지금은 반도체가 먹여 살리는 기업인데, 반도체 비중에서도 낸드가 있고 D램이 있고, 그 D램에서도 여러 가지 나뉜단 말이에요. 나뉘는 것 중에 HBM의 비중이 D램 쪽에서 8%의 비중이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흥분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면은 괜찮아요. 저도 이거를 증권사 애널리스트 센터장님이 조심스럽게 우리도 그 내용을 정확한 비중 모릅니다. 왜?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에서 HBM의 전체 매출의 파일을 안 알려줍니다. 왜? 그걸 알려주는 순간 예를 들면 엔비디아의 사업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럼 경쟁사인 ADM이나 인텔이 보고 얘네들 얼마큼 하니까 시장 전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비밀협정이나 이런 게 돼 있겠죠. 결론적으로 증권사 애널리스트 센터장 분들께서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분들은 그런 내용들을 엔비디아의 실적, 또 AMD의 실적, 또 MS의 발주, 아마존의 뭐 발주, 알파벳이 이번에 발주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하고 출하량 확인해 보고 요 정도의 범위에서 비중이 이 정도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기업 설명회 아예 할 때 질의응답하고, 근데 다 오픈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부러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런 비밀 협정도 있을 수 있으니까, 비밀 계약도. 이해되세요? 결론은 또 이제 선대인이나 박순익 이런 애들 얘기 나오는 건데, 정신 나간 애들 지들이 다 훔쳐다가 남이 분석해 놓은 거 갖다가 떠벌리는 그런 상황이잖아. 그러면은 객관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드리고,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꿈도 먹고 살지만 먼 날의 꿈은 그거는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매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명확하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기준에서도 HBM, AI 관련된 HBM의 실적이 굉장히 크게 개선되어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온 디바이스 AI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애플보다 긍정적인 호평을 모바일 쪽에서 받게 된다면 그 부분도 이제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고, 주가에. 그리고 낸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반도체도 기초 소재이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급등이 나올 정도로 지표가 긍정적인 상황에서의 흐름이라면은 기초 소재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한다라는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럼 모든 부분, 그러니까 공급 과잉 아니다라는 거는 확인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막 몰빵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무슨 엔비디아에 종속되어 있는 수준의 HBM만을 만드는 그런 업체인 것처럼 표기되는 건 그건 잘못된 거고, 그리고 HBM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비중이 이제 나와 있는 게, 이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는 추정치 대비해서의 흐름인데, 사실 이게 여기가 3분기까지예요. 이게 방송에서 이걸 지꺼이 그냥 다 갖고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아니야. 이거 다 보도자료 뿌려진 내용인데, 윤정도도 이걸 분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와 있는 노출된 근거, 좀 신뢰도 있는 쪽, 증권사 쪽 이런 자료를 보고 내놓는 건데, 이게 상반기, 이게 추정치입니다. 3분기, 그 다음에 4분기 기준은 하이닉스가 70% 이상인 걸로 생각을 시장에서는 하고 있어요. 대신에 삼성전자가 기술력이 딸리진 않아요. 2013년도에 하이닉스가 먼저 개발했고, 얘네 돈 될까? 돈이 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삼성전자였는데, 작년에 이제 전시회 같은 거 하잖아요. 응? 그런 데서 예를 들면 하이닉스가 3단을 갖고 나왔어요. HBM에 대해서. HBM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반도체를 이렇게 적층으로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짜리를
3개를 또 싼 거야. 그래서 12개가 된 거죠. 예를 들면. 이거를 지금 이렇게 뭐 그 크기를 그려놨지만 굉장히 얇고 고사양이 되는 거죠. 이걸 더 얼마큼 더 높일 수 있을까? 더 많이 넣을 수 있을까? 더 고사양으로 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넘어가면서 흐름인데 삼성전자는 이걸 2단으로 갖고 나왔어요. 2단으로. 그 이제 기자분들이 물어봤겠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이닉스는 3단인데 삼성전자 2단이야? 야, 그러면은 삼성전자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야. 삼성전자의 내용은 또 뭐 SK그룹도 그에 대한 반론을 들어봐야겠습니다만 삼성전자의 내용은 뭐 얘네는 4개 한 개를 만들죠. 우리는 6개씩 들어가요. 기술력 더 좋다는 거지. 더 많이 넣을 수 있다는 거지. 하나당. 그렇게 해서 12개예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기술력의 우위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시장은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방송에서도 뭐 하이닉스 대박 아니야. 기술력의 우위는 좀 다른데 우리도 기준 잡을 때 삼성전자 쪽의 비중을 하이닉스 위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사실 몇 년째. 삼성전자의 비중을 공식적으로 좀 분포를 할까. 방 안에서 삼성전자를 갖고 계세요. 근데 공식적으로 이제 비중 범위를 좀 분산을 할까. 왜냐하면 얘들뿐만이 아니라 온 디바이스 AI뿐만 아니라 또 낸드 부분부터 해서 DDR5부터 해서 여러 부분의 반도체 부분에서도 나뉘어지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원체 지금 AI 때문에 이쪽이 쏠려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도 누가 뭐 우위네 이렇게 따질 필요 없어요. 공급이 과잉으로 해석이 된다면 그때 따지는 거지. 지금은 전혀. 그래서 이 점유율도 이건 맹신하시면 안 되고 비슷해진다라고 시장은 해석하고 있어요. 1월 1분기 기준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이 D램, 낸드 부분, 요 사업 부분, 이제 3분기 IR 자료 온 거고 4분기 IR 자료가 25일 날 나오겠죠. 그때 이제 또 나오면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저도 반도체에 대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방송 보면은 전부 자기들이 다 전문가잖아. 그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증권사도 내노라는 애널리스트가 담당 분야가 있는 거지. 어떻게 다 알아, 윤정두가. 방송 나오는 꼬맹이들이. 제가 얘기한 꼬맹이는 연세가 있어도 꼬맹이인 거야. 저보다 후배면. 결론적으로 이제부터 얘들을 접근할 수 있는 건 철저히 기술적이다. 엔비디아와 하이닉스 똑같이 움직여. 이날 머리 잘 보세요. 농담하는 게 아이고도야 장난치고 까부는 거지. 이게 엄청난 기회 아닙니까 라고. 여기서 흑산명이 떨어져? 이렇게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나오고 있는데 똑같이 올라가고 똑같이 가는 이유가 HBM의 영향인데 퍼센테이지는 얘가 월등히 같죠. 작년 대비 300%가 올랐는데 얘는 100% 올라가고 300%가 뭐야? 350? 얘는 지금 이제 100%도 안 돼 사실은. 이 흐름에 연동된다 안 된다? 무조건 된다. 그러니까 시장 바닥 찍고 18일 19일 돌릴 때 무조건 얘네 날아갔는데 벌써부터 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너무 올라와서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라니까? 아니잖아요. 응? 방송에서 뭐 뿌리려고 갖고 나가? 아니, 생각해봐. 윤정도한테 과금을 이런 식으로 막 과금을 한 달에 198만 원 두 달에 그리고 막 뭐예요 VVIP 회원해가지고 이것도 할인해서 330인가 할인해서 10월 달부터 좀 깎은 걸걸요 이거? 그 전에 얼마? 550이잖아 월. 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전에 영상도 올려드렸지만은 이렇게 불기둥 AI 단기 더블 수익방 다시 550으로 해놨어요. 근데 문제는요. 예전 가격으로 회계해놨는데 이 부분 환불이 된단 말이에요. 목표 달성 못하면 환불해드리는 거죠 뭐. 지금 이 장에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이제 뭐 여유롭게 사업하시거나 자영업하시거나 또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매매하시는 거하고 또 나도 중간중간에 매매할 수 있어요. 와, 월 기준에 20% 한번 가봅시다. 얘기했잖아. 하이닉스에서 일주일만 매매만 잘해도 하이닉스에서 20%씩 나오는 거예요. 소형 잡주 이상한 거 해가지고 한 방에 어떻게 뭐 수익 내볼까 이거 하지 말고 결국은 거기서 깡통 나. 결론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다 드린 겁니다. 이들에 대한 18일날 이거 뭐 뿌리려고 갖고 나가요? 18일날도 막 제주반도체 일어나는데 갖고 나서 대박 나서 쫙 쓰는 게 낫지? 마케팅 하려면?
엔캠 갖고 나가긴 했지만 막 악쓰고 끝내주는 업체들 해버리면 되지. 엔캠 갖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조심하세요. 선대인 또 이창환이 이런 애들이 헛소리하고 떠들고 지금 뭐 회사 끝내주네 꺾이는 순간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차익실현 범위 설정해드렸고 하이닉스의 이 누적 수급범위 우리나라에서 쌍끌이 1위입니다. 이때부터. 근데 본격적으로 매수된 건 이제 이때죠. 엔비디아 검증이 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주춤했다가 11월 달 10월 말 11월 달에 MS 알파벳 실적 발표 나오면서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 대한 성장성 확인되고 나서 엔비디아 추가 폭등 예폭등 연초에 조정받아 살 방법은 예쁜이 없습니다라고 했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19일 날에 주봉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주봉의 기준에 이 갭이 나오면 갭에 대한 목표 주가 16만 원 잡습니다.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긴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응? 이해되세요? 16일, 17일 얼마나 악을 쓰고 얘기했습니까? 이 실적 범위가 이대로 냅두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망치가 10월 말 전망치가 9천억이에요. 구조 순이익. 이게 지금 사상 최대치 두 번째로 많은 순이익입니다. 저거 전 넘긴다고 봐요. 넘긴다고 봐요. 당연히. 전망치 지금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1월 25일 실적 발표 이후에 컨센서스 다 상향된다고 봅니다. 그럼 주가 오른 거에 대한 부담 요인이 제한적이에요. 19일 공략 줍니다 라고 올려드렸잖아요. 19일 뭐 공략을 했어요? SK 하이닉스. 또 4% 추가 4% 올라왔죠. 이거 멋부리려고 이거 갖고 갑니까? 여기다 뭐 제주 반도체 넣어놓지? 1조 이상만 다 올려놓는 거예요. 2,400개에서. 얘가 조금 덜 올라오긴 했지만 대신에 얘가 8% 올라와 주죠. 2거래일, 3거래일 바닥 찍고 나서 지금 15% 올라왔나? 무지하게 올라왔죠. 함께 계셨던 고객분들이 윤정도를 뭐라 하지를 못해. 야 진짜 윤정도 대박이다. 중간중간에 변동성 매매 주긴 하지만 거기서 뭐 대박도 나고 또 마지막에 뭐 손절도 있지만 결국은 얘네를 갖고 있음으로써 지금 이 장에 이 엄청난 수익. 얘 투권 들면 사상 최대치. 얘 투권 들면 사상 최대치. 월요일날 사상 최대치 나올 수 있어. 얘 50일주 신고가 얘 투권 들면 사상 최대치야. 얘 눌렸다가 플러스 반전. 얘 금요일만 매도 사인 3번. 전량 매도 사인 3번. 얼마에? 14만 2,200원 찍고 밀렸을 때니까 13만 7,900원에. 종가 얼마야? 10만 5천 원이야. 게시판 지금 막 난리가 나 있어. 뭐 선대인부터 뭐 박순혁이 얘기부터 해서. 변동성 매매는 변동성 매매인 거예요. 22일 날 뭐뭐 본다 그랬어요. 이러면 다들 또 실망하는 거야. 희한해 나는 생각이. 여러분들께서 하이닉스, 삼성전기, 한미반도체, HPSP 얘네에서 수익을 내놓고 얘네가 수익이 나면 이런 종목에서 추가 수익을 내는 거야. 응?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한 달 수익 범위를 수익률 대 실전 투자들의 7번 우승한 윤정두가 다시금 보여드려요? 1월 달에 여러분들 힘들다 하실 때 반도체 위주로 또 우리가 변동성 종목 신호 나오는 거 위주로 보시면 이 5억 가상계좌 5억 아니에요. DB 투자증권 쪽 5억. 그 지금 뭐 5억 600, 5억 3200, 5억 5400, 5억 8100, 6억 1200, 6억 6700, 6억 7200, 6억 9700, 7억 6000. 한 달에 지금 장에 1월 그러니까 1분기 말까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1기 회원을 3개월 정도 수준으로 보는 거고 3개월에 더블 수익 갑시다. 포트폴리오 구성이 아니라 매매가 조금 원활하신 분들.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최소 5명 스타트 할 거고 20명까지만 딱 받을 거예요. 그 이상은 받을 수가 없어.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 과금을 하려면 한 분당 1개월에 20% 수익을 내면 1억 계좌는 있어야 20% 수익 내서 2천만 원 수익 내서 윤정도 과금 주고 남는 거죠. 2달을 끊었다. 그러면은 50% 목표 수익까지는 계속 가고 만약에 2달 지났는데 50%가 수익이 안 났다면 환불이지 뭐다. 3달 마찬가지. 3달을 안 끊으면 3달로 갔다. 이렇게. 1개월을 끊었다. 1개월 끊었는데 1개월에 20% 수익은 저는 그거는 지금의 기준에서는 충분하다고 봐요. 지금 시장의 기준에.
원체 우리가 지금 글로벌 시장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만 제대로 툭 건드려놔도 HPSP 2천억 3천억 터지는 날 8% 수익 막 따다닥 단타 매매 하나 소형 잡주처럼 막 아래 위로 출렁출렁 하나 그런 데서만 하루 이틀 수익 건져내도 그게 10%예요. 그럼 그 20% 수익 따뜻하게 내고 요번에 이제 1기 이제 끝나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 2달, 3달 끊으신 분들 나머지 가는 거고. 리셋하고 2기를 할지 안 할지는 그때 시황을 봐야 돼. 요 목표로 갈 거고 나중에 뭐 인원 다 찼는데 나도 채워주세요. 채울 수가 없죠. 채울 수가 없죠. 금액이 너무 많아지면 그것도 안 돼. 우리 방안 VVIP에 대한 전략 부분도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런 종목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해드리고 변동성 매매 따로 드리잖아요. 아니야. 주력 채우는 거 채워놓으시고 변동성 종목 할 금액은 별도로 1억을 만들어 오세요. 1억 없는 분들은 문자만이나 이렇게 편안하게 하시고 뭐 직장 그만두고 회사 운영하시는 거 때려치고 하실 거 아니니까 그게 여력이 되시는 분들 기준에 복잡하게 막 이거 매수해도 가 아니라 이런 종목 위주에서 수익 범위 잡아내서 아까 그 계좌처럼 얼마야? 지금 19일까지 해서 50% 수익인 거죠. 그 수익 잡아가시란 말이에요. 하이닉스 13만 3,300원에 우리는 더 밑에서 매수인 나갔어요. 더 밑에서 매수인 나갔는데 뭐 당장 볼까요? 당장 VVIP 방에 목요일날 그 문자 사인이 하이닉스 우린 보통 대부분이 하이닉스 스타트에서부터 진행을 해요. 주력주고 비중 가장 높고 그 기준에 이제 편입 사인부터 나가면서 진행합니다. 13만 1,200원이죠. 종가 얼마에 14만 1,300원에 끝났죠. 10,000원이면 얼마예요? 그냥 뭐 그날 정리하고 넘어갔다. 주력 푸트가 아니라 매매의 기준이니까. 그러면 4%씩 두 번만 냈어도 7%, 8% 수익인 거예요. 그냥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5% 수익인 거예요. 얘는 얼마를 들어가도 돼. 막말로 우리가 100명 모아가지고 100억을 들어가도 돼, 얘는. 전혀 우리 때문에 왜곡되는 게 없어요. 그런 흐름에서 엔캠 11만 2천원 매수사인 다 내고 13만 7,900원에 전량 매도 사인을 3번을 내드리고 아프리카 TV 이때 밀려버렸죠. 근데 뭐 다시 돌려놨단 말이에요. 시장 흐름만 된다면 이런 건 변동성 매매 돼. 근데 얘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변동성 매매 집중해서 들어갈 때는 20명 그나마 조금 들어왔다 나왔다도 할 수 있는 거지. 20억도 다 못 들어가 봐야 뭐 예를 들면 10억 들어가서 적절하게 차익 실현하고 나오는 거지. 아무리 얘가 시가총액이 1조를 넘기고 거래대금이 순간적으로 터진다 해도 어떻게 나올 거야 이거. 그러니까 엔캠 같은 경우에 선대인이나 이런 애들이 유료하잖아. 유료 유튜브에서. 그 유료 회원한테 지가 문자 한번 때려버리면은 주가가 휘청되는 거야. 엔캠 같은 경우. 못 빠져나오면 죽는 거지 뭐. 하이닉스 기준에 이러한 검색기 기능에서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검색기 기능에 뜨는 종목 위주로. 만약 에코프로 BM이 윤정도는 2차 전지를 안 좋아해. 그래도 시세가 나오는 흐름이라면 잡는 거지 왜 못 잡아? 하이닉스입니다. 포스코홀딩스, 엔캠, 에코프로 BM 이렇게 뜬 거 아니에요. 요 기준에서 옥석 가려가지고 자 오늘 기준에서는 이렇게 들어갑시다. 매수. 요 2%라는 게 우스워요? 이것도 13만 3,300원일 때 기준이고 13만 1,300원에 들어갔다고 치면 마찬가지야. 그리고 얘로 지금 막 단타 쳐서 대박 냅시다가 아니라 19일날 HPSP 떠야 안 돼. 뜨죠? 근데 이미 우리는 그 전에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매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기준이야. 자, 우리 황태자 선생님께서도 야간 방송에 접속 안 하니까 말씀드리면 황태자 선생님께서도 상장사 갖고 계세요. 얼마 전에도 뭐 방 안에서 뭐 상장사도 아니고 어디 뭐 3차 변도 좀 갖고 계신 분께서는 내가 수익 난 거 올리면 방 안에 말씀한 대로서 그렇지 굉장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황태자 선생님도 포스코 퓨처엠에서 가입하시고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신 다음에 전량 차익 실현하시고 단문 문자 오는 것마다 막 다 사버린 거야. 어느 날 보니까 종목이 한 10개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월 14일 강연에 오세요. 눈 보고 말씀합시다.
그렇게 해서 주력주는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이 있지만 거래대금이 지금 현재 나오는 거는 펀더멘탈 뒷받침되고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니까 주력인데 거기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거래대금이 터지는 건 IT 반도체 하이닉스입니다. 거기에 또 파생되는 나머지 종목입니다. 결국은 10종목 눈도 안 돌리고 싹 다 매도. 싹 다 매도하셔서 하이닉스. 얼마? 12만 3천 원에. 지금 얼마? 14만 1,300원으로 끝났죠. 그럼 거의 2만 원 올라왔죠. 그 수익이 작아요. 금액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원하셨던 게 1년 단위의 수익이 건물 갖고 계시는 것보다 좀 더 수익 났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에요. 은행 금리보다 좀 더 높았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근데 이 폭발적인 폭등장에서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가 글로벌 시장이 다 나오는데 그 장에서 그 수익 범위는 최소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나시니까 편해지시는 거야, 황태자님은. 이 수익 이외에 이 계좌 이외에 나머지 계좌가 있단 말이죠. 그 계좌에서 변동성 매매를 하는 거야. 응? 그게 현명하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도 떠요. 종목 검색계 기준에 삼성전자가 뜹니다. 그러니까 어디 이상한 소형 잡주가 아니라 우리 박 선생님께서도 삼성전자도 보내드릴게요. 수익 났어요. 이렇게 자랑하셔야 돼. 삼성전자 냅두고 어디 2차전지에 이상한 소형 이상한 잡주 가지고 가갖고 이 좋은 장에 박살난 다음에 시장 핑계대지 말고 무방 때부터 해서 지금 유료 가입하셨거든요. 무방 때부터 해서 하이닉스 집중했습니다. 아니 우리 포트폴리오 40% 비중이라니까. 검색기에 이런 종목 나오면은 실제 우리가 매매 들어가는 거는 예쁜이 없어요. 이날은. 얘는 다 교육이지. 이거 어떻게 변동성 따라붙어. 근데 교육해드리는 내용 그대로 움직이죠. 흥하여운도. 제주반도체도 좀 이따 해드릴 거예요. 응? 굉장히 빠르게 진행해서. 이날도 엔캠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한미사이어스 교육해드렸죠. 포착되고 상한가야. 응? LNF 변동성 왔다 갔다 해가지고 우리는 20만 원 위에서 설정을 했는데 좀 힘겨웠고. 결론은 우리의 기준은 주력주가 뭐다라는 거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주력주의 기준 그리고 변동성 매매에서 실패 손절이야. 18일날 어떻게 했어요? 더존 비전 38,000원 아니 37,000원대 떠요. 37,000원대. 그래서 49,000원인가? 4만 몇천 원 가죠. 더존 비전. 그때 저기는 매매를 안 했어요. 우리가 다 같이 들어갈 수급이 안 돼. 그러니까 검색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수익을 내십시오의 기준인 거예요. 혼자 매매하세요가 아니라 요번에 월 단위 20%, 2개월 50%, 분기 100% 수익을 목표로 갑시다. 그 수익 못 내면 그러면 그분들은 전부 환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의 기준에서 접근을 하셔야죠. 매매만 막 손절, 차익실현, 재편입 이게 아니에요. 하루에 매매 한 번도 못 할 수도 있어. 차분하게 해서 한 달 기준에 20%를 진짜 수익을 낼 수 있느냐 그걸 놓고 보자라는 거죠. 그거를. 그런 종목 위주에서. 흥하여운 샀다가 잠깐 화장실 갔다 왔더니 매도 사인 난데 나는 그걸 화장실 갔다 와서 못 팔았어. 그래 낭패를 보고 왜 못 쫓아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내용 아니에요. 그런 기준 말고 제대로 된 종목에서 제대로 된 차익 실현. 그렇게 해서 이 좋은 장에 이렇게 맨날 시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매일매일이. 매일매일이. 응? 결론적으로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IT의 전체적인 흐름이다. 미국장의 기준에서의 흐름이다. 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찾아오시고 유튜브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짓말을 보탤 수도 없는 제주반도체 엔캠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엔캠 한번 다 들어보세요. 어떻게 했나. 19일날 또 18일날 야간에 프리미엄이 너무 높습니다. 우리가 매매를 하지만 또 이상한 애들 막 또 기어 나와서 끝내주는 회사입니다 해도 40조에 매출을 낸다 이런 얘기 해도 윤정도가 매도 사인 드리면 무조건 쫓아하십시오. 금요일날 매도 3번, 4번씩 동영상 올려드리고 VVIP방도 다시 한번 봐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요. 진짜 수익을 목적이시면 이것도 두 분 남았어요. 두 분. 진짜 수익을 목적으로 하신다면은 이런 교육 무조건 받으셔야 되고 VVIP 방으로 오셔야 된다. 근데 나는 장중에 그래도 하루에 뭐 1시간 이상은 매매를 할 수 있다. 장중에 1시간 이상 뭐 매매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뭐 1시간 내리 계시지 않더라도 매매할 수 있다. 그럼 원금 회복반 예를 수익반으로 오세요. 더블 수익반으로. 그렇게 해서 수익을 목적으로. 그리고 여기도 이게 모험이 되면 안 돼. 그리고 여러분들 VVIP 지금 방이 3개예요. VVIP, VIP, 그다음 문자반 뭐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VVIP 방에나 문자반이나 이제 좀 그 매매 신원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겠죠. 뭐 종목 자체가 다르거나 그러진 않는데 뭐 주력주의 매수 신호가 예를 들면 하이닉스에 19일날 뭐 3번, 4번 매수가 나갔다. 근데 문자반은 이제 한 번 나가고 안 나가죠.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엔캠 같은 경우에도 매도 사인이 이쪽에서 4번씩 나가는데 뭐 문자반 같은 경우 뭐 한 번, 2번 나간다든가 이런 차별화는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녹화 부분 보는 거 자체도. 그래서 19일날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하이닉스 13만 8,500원, 또 엔캠 13만 6천원, 그리고 삼성전기 14만 3천원, 그리고 엔캠 13만 8,200원. 어떻게 해요? 차익 실현이죠. 고점을 찍었잖아요, 이때. 그래, 고점 이 13만 2,200원 잘못 설정이 나와 있는 거고, 이쪽에 보시면 13만 9,600원 고점을 찍었어요. 꺾여 차익 실현입니다. 응? 그리고 요 이탈되면은 차익 실현입니다. 만약에라도 되돌림에 편입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서 재편입도 했단 말이야. 어? 근데 또 다시 이거 안 되겠습니다 하고 매도세는 또 낸다. 한미반도체. 얘는 얼마부터 나왔어요? 최근에 52,500원, 53,000원, 54,000원, 또 19일에도 57,000원. 엔캠, 하이닉스, 엔캠 차익 실현. 14만 원까지 매수 들어갔는데 아닙니다. 차익 실현하십시오. 야, 얘 오늘 힘듭니다. 거래 터지고 꺾이면 얘 죽습니다. 펀더멘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LG화학 질문 답변 드리고, LG화학 갖고 계시면 뭐라 그랬어요? 비중, 우리가 LG화학 비중 10%로 줄였단 말이에요. 10%로. 그러니까 그 비중을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몇 년을 갖고 오셨다. 몇 년을 갖고 오셨는데 나머지 쪽에서는 수익이잖아 또. 그러니까 지금 나는 도저히 몇 년을 갖고 왔는데 정리하기 힘들다. 그러면 가져가셔도 상관은 없지만, 지금처럼 반도체에 집중되는 흐름에서 예전처럼 333 비중을 갖고 갈 수는 없다는 거죠. HPSP 46,200원, 그 전날 43,000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21만원, 결론은 종가는 21만 6천원으로 끝내놨나요? 그러니까 종목이 어차피 다 같은 종목 기준에서 설정 범위가 나가요. 이때도 매수엔 내면서도 무조건 꺾여질 때 정리하셔야 됩니다. 삼성전기 또 편입 이런 식으로 문자 나옵니다. 전량 차익 실현. 엔캠.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서는 13만 5천 원 여기 깨질 때 강력하게 말씀드렸죠. 저건 아닙니다. 저건 아닙니다. 저건 아닙니다. 13만 5천 원 저건 무조건 매도. 그렇게 해서 싹 팔고 나왔잖아요. 그게 기준인 거고, 우리 포트폴리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이닉스 40%, 삼성전기 10%, 현대차, LG화학, 포스코 DX, 포스코, 두산 로보틱스, 한미 반도체. 두산 로보틱스는 12월에 10%에서 5%로 좀 줄여놨는데 비중 잘 보셔야 되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10%예요. 얘 뭐 11월부터 몇백 프로가 된 거지. 근데 어찌됐든 지금의 기준에. 그 다음에 IT 종목이 너무 많아서 이 중에 두 종목은 어지간해서 계속 가져갈 거고, 신고가 랠리의 기준에. 얘네 세 종목은 올해 신고가 내고 눌림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 수급이 좀 꼬여 있고, 그래서 이 네 종목은 상황에 따라서 차익 실현합니다라고 했는데, 결론은요. 지난해 2차 전지에서 우리가 결국은 에코프로 비용 어마어마한 수익 냈다가 포스코 그룹주에 더 집중을 했잖아요. 응? 그리고 뭐 코스모 그룹주들도 움직이면 또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다 움직여. 그러니까 얘네도 또 살 수 있단 말이야. 다만
지금 너무 종목이 많으니까. 주력주는 얘. 예? 그리고 얘 포트를 채워놨다면 나머지 금액에서 IT 위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IT 위주로. 다 살 수는 없죠. 그 기준,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 엔캠 금요일 전략 매도, 그 다음에 카카오 페이뱅크. 요 밑에 있는 종목군들은 시장이 1월 달에 너무 하방으로 밀려 내려갔기 때문에 내가 볼 땐 반등이 아니라 시장 지수 폭등이 나온다. 반도체 때문에 폭등이 나온다. 글로벌 시장에 맞게. 그랬을 때에 탄력을 받으면 굳이 얘네는 뭐 손실 보고 나올 이유도 없고 수익 부분을 확대를 해서 나오자. 종목 무지 많죠. 종목 무지 많잖아요. 근데 이거 컨트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 내에서 손절을 해야 될 종목들은 손절을 하고 또 잘라낼 종목은 잘라내고 주력은 계속 주력으로서의 비준을 가지고 해야 되고 추성엔지리얼은 이번에 3만 원 이하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신고가는요 38,000원. HPSP는요 12월 1일, 12월 15일 사상체 대치 신고가 그게 51,400원. 가격이든 날짜든 달달달달 외웁니다. 그걸 못 외우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걸 외우면서 전략을 꾸릴 수 있어야지. 예? 포트폴리오의 구성. 엔캠이 가상계좌 만주까지 있었어요. 만주. 가상계좌에. 다 팔고 200주 남겨놨잖아요. 그런 설정 범위가 있어야 돼. 예?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나도 저런 수익 범위를 좀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요거는 내일 이제 또 오픈을 할 거예요. 그리고 오픈되자마자 마감될 가능성도 있어요. VVIP 회원님들, 기존 회원님들이 나도 저거 해볼래요, 할래요. 라고 하신다면은 아무래도 기존 회원님들 입장에서는 미칠 게 없잖아. 전화하십시오. 전화하셔서 나도 좀 제발 좀 수익 좀 크게 좀 내주세요.